자, 다음 준비한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이 사건 증인으로 나오셨습니다. 네,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증언 내용 때문에 증인 본인이나 증인의 친족이 형사처벌 받을 염려가 있을 때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고요. 업무상 비밀과 관련될 때도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증언 거부가 가능한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 사건과 거의 비슷한 내란 중요 혐의 종사로 지금 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내용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선서는 하셔야 됩니다. 선서 거부권이 없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그 민사재판에서는 선서 거부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형사재판에는 선서 무능력자 외에는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은 선서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이제 해석 나름일 것 같습니다. 형사소송 160조에 의하면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취지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저는 선서하지 않겠습니다. 아, 그러면 제재를 가하겠습니다. 네, 그러십시오. 네, 과태료 50만 원에 처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세요. 네, 어제 한덕수 재판에 증인들이 여럿 나왔죠. 앞서 보신 것처럼 김용현 그리고 이상민 그리고 원래 불출석하겠다고 통보했다가 갑자기 구인하겠다라는 그 법원의 판단이 나오자 서둘러서 온 윤석열 고소시까지 저희가 묶어서 보도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제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돼서 출석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그리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두 사람 모두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사실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이유는 본인 재판에 불리하기 때문에 말하지 않겠다 이제 이런 태도인 건데요. 관련해서 이진관 판사가 형사재판에서 선서 거부는 있을 수 없다며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왜 50만 원밖에 안 되지? 500만 원, 전날은 500만 원 부과했는데 이렇게 비판하실 수 있는데요. 형사소송법 제161조 선서 증언 거부와 과태료 조항이 있습니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처분이 50만 원인 것입니다. 이 법이 언제 됐냐? 개정됐냐? 1995년 12월 29일에 개정이 됐어요. 그 이후로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30년째 그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다면 최소 5배는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합리적 판단을 하게 됩니다. 제가 조금 더 찾아봤더니요. 1995년에 짜장면 가격이 2,000원이었더라고요. 2,000원에서 2,500원. 그리고 올해 짜장면 가격은 8,000원에서 10,000원대입니다. 과태료 이것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만약에 이분들이요 법정에서 선서도 하고 증언도 했다면 우리가 여기까지 꼼꼼히 따지지 않아도 되겠죠. 그런데 법을 잘 아는 법잘알, 법기술자들이기 때문에 법기술을 부리면서 사실상 나 증인 선서 안 해, 선서 거부 이렇게 해버리는 것이죠. 대단히 모렴치하고 매우 부도덕한 위정자들이었구나라는 것이 법정에서 또 한 번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상민 장관 판사 출신입니다. 내란 특검팀 어제 질문에 대부분 답변하지 않았고요. 아시는 것처럼 헌재 출석해서는 거짓말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핵심은 언론사 단전단수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영상 있으시죠? 헌재 출석 또 국회 출석해서 이렇게 멀리 보니까 저기 문건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언론사 단전단수가 써 있더라고요. 그 소방청장한테 간 거다. 자기가 전화하거나 지시하거나 한 적이 없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CCTV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을 보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동선과 행동이 정확하게 다 디지털 기록으로 남아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소방청장에게 전화한 것은 단전단수 지시가 아니면 대상이 되는 언론사 5곳을 말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상민 전 장관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게 한덕수 전 총리 재판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되치기를 했습니다. 한덕수 재판인데 왜 이상민 얘기를 묻느냐 적절하지 않다. 다소 짜증 섞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재판 1시간 만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앞서 보신 영상대로 이진관 판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사재판하면서 선서 거부하는 거 처음 봤다. 사유가 없어서 과태료 부과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관련해서 본인이 즉시 이의 제기했다는 것을 공판조서에 남겨달라. 이렇게 대거리를 하기도 했는데요. 내가 선배고 나도 판사 출신이고 나도 알 만큼 알아. 라는 것을 위용을 부리는 것입니까? 대한민국 법조 엘리트 최소한의 도덕도 없구나 이런 판단이 좀 듭니다. 그 비슷한 사람 한 명 더 보겠습니다. 우선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아니 저게 기억이 나겠습니까?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이상민 장관에게 어떤 지시를 내린 겁니까? 추정을 해도 좀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한다면 모르겠는데 제가 이상민 장관에게 별도 얘기할 게 있으면 저 안으로 오라 그래서 얘기를 하지 저 다 있는 데서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런 불합리한 추정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주중인 흥분하지 마시고 네, 흥분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시면 답변을 자세히 하시면 됩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서. 저게 도대체 기억날 리도 없고 이상민 장관한테만 별도의 무슨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안으로 오라고 그래서 하던가 저 다 지금 다들 듣는데 다 같이 하는 얘기 아닙니까? 네, 다음 이상민한테만 하는 얘기입니까? 명시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만류한 사실이 있습니까? 아니 국무위원들의 많은 분들이 각자 자기 부처의 업무와 관련해서 이 계엄이 주는 부정적 효과들을 얘기하면서 뭐 반대라는 단어를 뭐 썼는지 안 썼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반대 취지의 의견 개진들을 많이 했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제가 나머지 저기서 지금 저 1년도 다 됐는데 저기서 무슨 다음 날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저걸 뭐라고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까? 증인은 21시 51분 47분경 다시 직무실에 있다가 대접견실 옆에 봐주십시오. 아니, 안 보겠습니다. 이제 그만하시죠. 저렇게 얘기해가지고 무슨 답을 하려고 저렇게 저 장면을 보면 대접견실로 나와서 증인이 시계를 보면서 국무위원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당시가 그 21시 59분 40초 즉 10시 예정된 계엄 시간을 한 20초 정도 앞두고 지금 상황입니다. 당시에 시계를 보면서 지금 막 국무위원들한테 어떤 얘기를 하는데 저게 어떤 상황입니까?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예, 다음 장 가시죠. 예. 댓글창에 정말 지겹다. 예,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었다니. 웃어요. 웃습니다. 예. 그 경우에 따라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조성현 단장이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라고 지시를 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군인들이 계엄군이 이 서강대교를 넘어서 국회를 장악했다고 한다면 그때 당시에 총을 쐈다면 예, 뭐 총을 쏴서라도 칼을 써서라도 나를 지켜라 이렇게 얘기했던 윤석열 내란수계의 지시를 받아서 군인들이 움직였다면 그랬다면 이 국회대로는 피바다가 됐을 겁니다. 예. 그리고 여인형 수첩에 나오지 않습니까? 노아의 방주 자기들만 살고 나머지는 다 말살하겠다. 이 캄보디아 지식인 학살 크메르 루즈처럼 킬링피드 한번 만들어 보겠다. 가자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놓고 저렇게 웃습니다. 저 뻔뻔함과 오만함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성하는 기색이 1도 없어요. 자, 이 재판의 초반에는 불출석하겠다고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진관 재판부가 강제 구인 영장 집행을 예고하자 돌연 입장을 바꿔서 저렇게 재판정에 출석을 한 후에 웃으면서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아이고 뭐 과학적으로 얘기를 해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거만하고 위압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좀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궁금하기도 한데요. 내가 1년 전 일을 어떻게 기억을 하냐. 거의 1분 단위로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랩 형태로 한번 답변하지 않겠습니다만 쭉 묶어서 편집을 해보고 싶었는데 제작진들이 피곤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 당부는 안 하고 포기를 했습니다. 특검이 12.3 당일 CCTV를 틀자 그때부터는 저렇게 공박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재고를 요청한 적이 있고 최상목, 조태열 두 장관도 재고를 요청하는 취지로 말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국무회의의 외관을 갖추려고 국무위원들을 추가 소집하라고 지시한 것 아니냐라는 질문에 내란숙의 윤석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국무위원들이 무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닙니까? 추정을 해도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하고 웃습니다. 불합리한 추정에 대해선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잘라 말했습니다. 어차피 본인은 내란 수괴이기 때문에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라서 나머지 한덕수 등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서 풀어주고 그리고 새로운 정치 모색의 길이 열리기를 희망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걸까요? 윤석열 사전에 포기란 없다라고 하더니 정말 정치 투쟁으로 끝까지 판을 뒤집어 엎을 수 있다는 망상에 빠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자칫 작은 실수라도 하면 그때부터 자신들에게 기회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오판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저희들이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적당히 내란 수계 풀어주고 짬짬이 할 생각이 1도 없는 분입니다. 예.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것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우리 역사가 80년간 뒤틀린 가장 큰 이유는 친일 청산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반민특위가 형해화되면서 군사 독재가 활항하고 그 속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일어나서 87년 6월 민주항쟁, 5.18, 87, 예, 촛불, 응원봉 계속 이어진 시민혁명을 해온 거 아니겠습니까? 역사 앞에 준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자신이 보석으로 또는 만기, 구속 만기로 풀려날 수 있다라는 망상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착각은 자유지만 현실에서는 불가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